접수 방법이라는 글자에다가 진하게를 한번 넣어 볼 거예요. 접수 방법 글자 블럭 잡아줍니다. 자, 그 다음에 진하게 눌러줄게요. 글자 색도 바꿔볼까요? 글꼴 색도 취향껏 바꿔줄게요. 됐나요? 자, 발표에도 글꼴을 똑같은 거를 복사에다 넣고 싶어요. 아까 복사 붙여넣기 우리 배웠었죠? 어떻게 했었죠, 선생님? 접수 방법에다가 클릭하고 커서만 갖다 놔야 되죠? 커서만 갖다 놓고, 자, 그 다음에 위에 상단의 메뉴 편집에서 뭐 눌러요? 모양 복사를 클릭을 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그 모양 복사라는 창 뜨면 여기에서 글자 모양을 선택을 하고 복사를 눌러줄게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 발표에다가 블럭을 잡아주고요. 방금 눌렀던 모양 복사를 눌러주시면 글꼴이 복사돼서 붙여져요. 다시 할게요. 장소 부분. 이번에는 장소 부분 해봅시다. 장소에다 블럭 잡아주세요. 잡았나요? 요거부터 하면 돼요. 요거부터. 장소에다가 블럭 잡아줄게요. 요거 똑같이 할 거라 요거부터 하시면 돼요. 장소 블럭 잡아주세요. 장소는요? 네. 장소 블럭 잡았어요? 네? 뭐라고요? 선생님. 됐어요. 장소만 블럭 잡았어요? 자, 그 다음에 위에 서식도구 상자에서 글꼴 진하게 넣어줄게요. 속성 중에 진하게 클릭. 자, 그럼 글씨 좀 굵어졌죠? 자, 여기 빨간색이 글자색 바꿀 때 쓰는 거죠? 글자색도 취향껏 바꿔줄게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장소에 넣은 글꼴을 복사에다가 일시에다 붙여줄 거예요. 복사할 때는 조금 기다릴까요? 글꼴 진하게 넣었어요, 선생님? 아니. 선생님 블럭을 잡을 때 대부분 이제 앞에서 뒤로 많이 하시잖아요. 뒤에서 앞으로 하세요. 그게 더 편해요. 장소 블럭 잡고 진하게 요게 진하게 진하게 써져 있는 게 진하게 앞에 보셔야지. 앞에 제 얼굴 말고 요걸 봐야지. 제가 얼굴이 좀 많이 예쁘긴 한데 사실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글자색 빨간색이 글자색 옆에 화살표 눌러가지고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일시에다 클릭. 장소에다 클릭이구나. 죄송합니다. 장소에다 클릭. 여기까지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모양 복사 글씨 눌러주세요. 글씨나 그림 둘 중에 아무거나 눌러도 돼요. 여기까지 됐나요? 네. 그 다음에 복사 클릭. 그러면 여기 장소에 넣어놓은 글꼴이 지금 복사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일시에다 블럭 잡아주세요. 뒤에서 앞으로 드래그.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방금 눌렀던 모양 복사를 클릭을 하면 글꼴이 그대로 붙습니다. 됐나요? 네. 접수 방법도 나는 똑같은 걸로 갑자기 바꾸고 싶네. 그러면 여기도 다시 블럭을 잡았어요? 네. 모양 복사를 눌러주시면 돼요. 발표도 블럭을 잡고 모양 복사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이제 이번에는 문단 모양에 대해서 좀 해볼 거예요. 문단 모양 중에 이제 문단 첫 글자 장식이라고 앞쪽에 글자를 꾸밀 때 쓰는 아이거든요. 어디 있냐? 요렇게 바꿀 거예요. 여기 있지? 자, 돈과 시간을 아껴주는 포토샵의 저자가 어쩌고저쩌고 써져 있는 거 있죠? 네. 돈 뒤에다가 클릭해서 커서 갖다 놓을게요. 갖다 놨나요?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위에 상단의 메뉴 서식을 클릭합니다. 서식 클릭. 자, 그러면 창이 바뀌죠? 네. 그리고 오른쪽 끝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보면 문단 첫 글자 장식이라고 있어요. 있나요? 자, 이 문단 첫 글자 장식 클릭할게요. 뒤에서 위에 메뉴 서식 글씨 누르고 그러면 이게 파란색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오른쪽 끝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여기 뒤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그거 리본 메뉴. 이게 문단 첫 글자 장식. 여기 기본 도구 상자. 문단 모양에서. 다시 아, 됐어요. 찾았어요? 클릭하면 창 뜨죠? 자, 그러면 문단 첫 글자 장식이란 창 떴어요? 떴어요? 자, 그리고 여기 모양에 보면은 네 가지의 모양 타입이 있는데 앞에 보세요. 블럭 잡자고 얘기 안 했는데 선생님 블럭 잡자고 얘기 안 했는데 블럭 잡자고 얘기 안 했는데 지금 안 눌리는 분들은 블럭을 잡아놔서 그래요. 뒤에다가 클릭만 하자 그랬지요. 잘했시요. 자, 여기까지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를 클릭합니까? 아니요. 모양 이제 설명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게 요 첫 번째 겁니다. 한 줄의 글씨가 하나. 자, 그 옆에 있는 게 두 줄의 글자 하나 꾸밀 때 우리는 요거 두 번째 걸로 선택을 할 거예요. 했나요? 두 번째 거요. 자, 그 다음에 글꼴에 보면은 원래 글꼴 적용이라고 써져 있죠. 기존 글꼴을 그대로 할 거면 요거를 그냥 놔두는 거고 바꿀 거면 여기서 클릭을 해서 원하는 글꼴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궁서로 한번 바꿔볼게요. 궁서. 그 공서요. 네, 그냥 궁서. 요거 이동막대 맨 위로 올라가시면 있어요. 기억이다 보니까. 찾았나요? 자, 그 다음에 면색은 색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 클릭해서 원하시는 색깔로 넣어주세요. 배경색으로. 글씨가 검정색인데 너무 어두운 색으로 넣어버리면 글씨 안 보입니다. 조금 밝은 톤으로 해주세요. 됐나요? 그리고 오른쪽에 살짝 눌러줄게요. 그럼 글씨 두 줄에 크게 하나가 꾸며져요. 옛날 소설을 이렇게 많이 꾸미긴 했었어요. 됐나요? 자, 이번에는 여기 제목 부분이 글자가 좀 가운데 와야 이쁘잖아요. 그래서 가운데 정렬을 해줄 거거든요. 자, 커서만 갖다 놓을게요. 여기다 클릭. 한 줄일 경우에는 굳이 블럭을 잡을 필요 없이 커서만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했나요? 폰도 그 앞에요? 아무 데나. 요 줄에다가 아무 데나가. 왜? 뭐가 이상해요?
괜찮아요. 좀 이따 빼면 돼. 아무 때다가 하시면 돼요. 됐어요? 네. 그리고 여기 가운데 정렬 클릭할게요. 배부르게 하시고 클릭하고 그다음에 클릭하고 블럭 잡지 마세요. 클릭하고 그리고 이동서 그리고 이동서 당황하지 마세요. 당황하면 안 될 것도 안 돼요. 선생님 저는 여기 색깔이 글자가 너무 진해가지고 안 뭐예요? 보여요. 잘 이려져요. 클릭하고 됐나요? 자, 이번에는 우리 그 앞에다가 글머리 기호를 넣어 볼 거예요. 필기하시다 보면 두 가지 상황의 글머리 기호를 넣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는 다음처럼 1점, 2점, 3점 이런 것도 글머리 기호라고 하고요. 아니면은 뭐 점이라던가 짝대기라던가 아니면 당구장 표시라던가 이런 거 글머리 기호라고 하거든요. 이런 거 넣어주는 거 배울 거예요. 자, 신청 대상에다가 클릭만 해서 커서만 갖다 놓을게요. 블럭을 잡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앞이나 갖다 놔도 되죠? 앞에다 갖다 해도 되고 뒤에다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커서만 갖다 놓으시면 돼요. 예. 헷갈리시면 그냥 블럭 잡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클릭해서 커서 갖다 놨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위에 메뉴 서식에서 근데 눌려있죠? 그럼 누를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오른쪽 끝에서 하나, 둘, 세 번째에 보면 점점점 찍혀져 있는 거 있어요. 마우스 2초 이상 올려놓으면 글머리표라고 뜹니다. 네. 찾았나요? 네. 요거 오른쪽에 내림 단추 화살표 클릭하시면 아래로 창 하나 나와요. 그죠?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앞쪽에 글머리 기호가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원하시는 모양 아무거나 넣어볼까요? 됐나요? 자,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걸로 바꿔서 넣을 수가 있어요. 크게 어렵진 않죠? 자, 근데 선생님 나는 요 모양이 마음에 안 들어. 좀 더 화려한 거 넣고 싶어. 그러면 그림 글머리표라는 아이가 있어요. 그 바로 요 오른쪽에 있는 거. 요거. 찾았나요? 다른 모양을 바꾸고 싶어. 그러면 역시나 똑같이 커서를 갖다 놓은 상태에서 그림 글머리표 오른쪽에 조그마한 화살표 눌러줄게요. 그럼 거기에도 다양한 모양 나오죠? 넣고 싶은 거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넣어서 다리지 어렵지는 않은데. 접수 방법 및 발표에다가 클릭해 볼게요. 했나요? 자, 여기도 다른 모양으로 하나 넣어 봅시다. 커서만 갖다 놓은 상태에서 오른쪽에 조그만 화살표 클릭, 그 다음에 맨 아래 그림 글머리표 모양이라고 있죠? 요거 클릭할게요. 자, 그 다음에 넣고 싶은 거 아무거나 넣어 볼게요. 여기에는 더 다양한 모양들이 들어가져 있고요. 엄청 종류가 많다 보니까 넣고 싶은 걸로 아무거나 넣어보세요. 됐나요? 자, 세미나 장소 및 일시도 넣고 싶은
글머리 기호로 넣어봅니다. 이번에는 그린 글머리표 모양에서 아무거나 넣어주세요. 넣고 싶은 거 아무거나 넣어보세요.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선생님, 사실 글머리 기호라는 게 똑같은 걸로 일괄적으로 들어가야 예쁘잖아요. 그래서 나는 얘를 모양을 똑같은 걸로 다 넣고 싶다. 그럴 수 있죠. 이럴 때도 우리 아까 첫 시간에 배웠던 글자 모양 복사하는 거를 그대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신 글머리 기호는 어디에 속하냐면 문단 모양에 속하는 거예요. 글머리 기호는 어디에 속한다고? 문단 모양. 저는 마음에 드는 게 요거 별이라서 커서를 여기에다 갖다 놓을게요. 복사를 할 때는 블럭을 잡는다, 안 잡는다? 안 잡는다. 커서만 갖다 놓습니다. 마음에 드는 글머리 기호가 있는 줄에다가 클릭해서 커서만 갖다 놓으세요. 갖다 놨어요? 자, 그 다음에 위에 메뉴 편집 클릭. 됐어요? 자, 그리고 모양 복사 클릭. 눌렀나요? 자, 그러면은 요거는 문단 모양을 복사하는 거예요? 글자 모양을 복사하는 거예요? 문단 모양이라 그랬었죠? 그래서 문단 모양을 클릭을 하고 복사.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접수 방법 및 발표나 아니면 신청 대상이나 아니나 세미나 장소 및 일시에다가 블럭을 잡아줘요. 붙이기를 할 장소에다가. 블럭을 잡을 때는 요 앞쪽에다 대고 클릭. 이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쪽에 있는 글머리 기호는 블럭이 안 잡혀요. 정상이에요, 아주. 블럭 잡았어요? 네. 자, 그리고 붙이기를 할 때는 똑같은 모양 복사를 클릭을 합니다. 했나요? 네. 자, 그리고 나머지 하나도 블럭을 잡고 똑같이 모양 복사 클릭해 줄게요. 됐어요. 자, 접수 방법이랑 발표 앞쪽에다가 글머리 기호를 넣고 요만큼까지 옮겨줄게요. 여기까지. 우리 필기를 할 때 1 쓰고 소제목 쓸 때 옆으로 오른쪽을 좀 밀고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을 이만큼씩 밀어주고 앞쪽에다가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넣어봅시다. 준비됐나요? 자, 이때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이벤트 페이지에서 줄 내려가고 있죠, 선생님. 여기 뒤에 문단부호 있어요, 없어요? 저는 없죠. 이거를 엔터를 쳤다는 얘기예요, 안 쳤다는 얘기예요? 안 쳤다는 얘기예요, 선생님. 여기에 만약에 문단부호가 있다면 문단이 나누어진 거라, 말이 끝난 거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번호가 다 들어가요, 각자 하나하나 문단에. 다음처럼 지금 두 문단으로만 되어 있어야 번호가 1, 2로 나와요. 오케이? 자, 앞쪽에다가 이렇게 네 줄을 쭈루룩 드래그해서 블럭 잡아줄게요. 이렇게. 했나요? 네. 여기다 대고 요렇게 드래그. 블럭 잡았어요? 자, 그리고 위에 메뉴 서식으로 갑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끝에서 하나, 둘, 세 번째 바로 아래에 보면 문단 번호라고 있어요. 있나요? 네. 이 문단 번호에 오른쪽에 조그마한 화살표를 클릭하면 다음처럼 번호가 펼쳐져요.
괜찮아. 자, 여기 지금 보면 번호의 종류가 4줄씩 나와 있어요. 얘가 이제 수준이 나눠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때 내가 지금 만드는 문서에 개요가, 그러니까 수준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다면 4개를 다 생각해서 하는 게 맞아. 근데 우리 여기에만 번호 붙일 거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줄에 있는 번호만 생각하면 돼요. 자, 제가 아까 여기에다 넣고 싶은 거는 동그라미 1, 2였어요. 그럼 첫 번째 줄에 동그라미 1이 있는 게 어디예요? 몇 번째 있어요? 하나, 둘, 셋, 4번째 있죠? 그래서 요거를 선택을 해줘요. 그러면 다음처럼 2개의 문단에 1, 2가 들어가요. 여기 위가 아, 이건 2번 맞춰서. 이거 따로 선생님, 다리 좀. 이거 2번 넣어서. 이제 괜찮죠? 아까 얘기했던 문단, 뒤에 문단 번호가 없어야 된다고 그랬죠? 이런 말은 끝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엔터 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쓰면 말을 하다만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넣어주시면 다 나오죠? 됐나요? 자, 우리 뒤에 발송 뒤에다가 클릭해 볼게요. 맨 뒤에다가 클릭해 봅시다. 맨 뒤에 클릭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엔터 한번 칠 거예요. 엔터. 자, 그럼 뭐가 생겨요? 번호 3번이 생기죠. 네. 다음처럼 문단 번호를 한번 넣고 나서 진행을 하게 되면 뒤쪽에 번호가 연결돼서 생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문서를 그냥 넣어주시면 계속 연결해서 번호가 생겨요. 근데 내가 이거 번호 안 넣고 싶을 수 있잖아. 그죠? 그럴 때는 그냥 지우면 돼요. 백스페이스. 이렇게 지우면 줄만 나눠지고 번호를 없앨 수 있어요. 됐나요? 자, 그럼 조금 더 해볼게요. 우리 얘가 지금 위에 있는 거랑 같은 선에 있으니까 보기가 안 좋잖아요. 이 정도만 해도 되겠지만 얘를 좀 옆으로 옮기면 더 이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4줄을 블럭을 한 번에 잡아줍니다. 또 블럭 잡아주세요. 블럭 잡았어요? 네. 자, 그리고 위에 메뉴 서식에서 오른쪽에 보면 끝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 왼쪽 여백 늘리기라고 있어요. 요거를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 조금씩 오른쪽으로 옮겨져요. 근데 저 1번은 블록이 안 잡혀요. 원래 글머리 기호는 블럭에 잡힌다, 안 잡힌다? 안 잡힌다. 글머리 기호라서 안 잡히는 거예요. 요거는 3번째 줄이라 같이 잡히는 거고. 다시 앞쪽으로 가려면 반대쪽에 있는 거를 누르시면 돼요. 왼쪽 옆에 줄이기를 누르면 반대로 왼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대부분 이게 글씨 첫 글자에다가 이렇게 맞추는 편이에요. 됐나요? 자, 여기까지.
지금 이거 번호 빼고는 제가 설명을 다 써드린 거거든요. 프린트에 한번 확인해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번호 빼고는 다 써놨어. 왜 번호가 왜 빠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 그러면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장을 하실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블럭부터 푸셔야 됩니다. 뭐부터 풀어야 된다고? 블럭부터. 그럼 푸는 방법은 그냥 아무 데나 클릭하시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USB 다 꽂아 놓으셨죠? 아까 보니까 선생님 USB를 꽂아놓고 컴퓨터를 켜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요즘에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할 때 USB로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다 보니까 부팅이, 이제 컴퓨터가 켜질 때 이제 하는 행동을 부팅이라고 하거든요. 부팅이 USB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프로그램이 켜지려면 윈도우가 켜져야 되잖아요. 근데 윈도우는 C에 있단 말이야. 근데 이 부팅 켜질 때 USB를 먼저 연결을 하고 컴퓨터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컴퓨터가 안 켜집니다. 그러니까 USB를 꽂아놓고 컴퓨터를 켜는 게 아니라고. 켜고 나서 USB 꽂는 거예요. 무슨 소린지 모르겠죠? 알죠. 그냥 뒤에 말만 기억하면 돼. USB를 꽂아놓고 키지 말아라. 근데 선생님, 이거 키고 USB를 껴놓는데 여기 메뉴가 뜨는 거 USB 안에 저장해 놓은 거. 왜 그래요? 원래 그래요. 원래 윈도우가. 윈도우가 USB 요즘에 꽂으면 USB 꽂혔다라고 그냥 창이 하나 떠요. USB 창이 뜨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닫아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저장해 봅시다. 왼쪽에 파일 눌러주고요. 파일 눌렀나요? 네. 그 다음에 위에서 6번째 저장하기 클릭을 해줘요. 했나요? 네. 그 다음에 왼쪽에 USB 드라이브 찾아서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저번 주에 저희가 한글이라는 폴더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한글 폴더가 있을 거예요. 선생님, 저는 저번 주에 USB 안 갖고 와서 한글 폴더 없어요. 손! 없나요? 아니, 분명히 저번 주에 USB 안 갖고 오신 분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여기를 네. 클릭. 있는데요? 더블 클릭. USB 드라이브 먼저 클릭해야죠. 읽어보세요, 선생님. 읽어요. 김성희 USB 요거 클릭하자고. 자, 그리고 그 옆에 한글 폴더 뜨죠? 네. 자, 탐색창에서 내가 저장하고자 하는 위치부터 선택. 어디였어요, 우리? 지금 위치 어디? 뭔가 USB. 다시 저장을 할 때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 뭐? 저장 위치. 또 하나 뭐? 파일의 이름. 이렇게 두 가지. 다시 집중. 자, 지금 저장할 때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된다. 하나 뭐? 저장의 위치. 또 하나는 파일의 이름. 아니, 열심히 만들어 놓고 못 찾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장의 위치와 이름을 기억을 하셔야 찾을 수가 있다고. 적어도 이름 또는 위치 둘 중에 하나는 기억을 하셔야 돼. 안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돼요. 못 찾을게. 자, 그러면 우리 저장 위치 어디로 한 거예요? 뭔가 시간을 아끼죠. 저장 위치가 USB를 한 거죠. 저장 위치가. 선생님, 집을 찾아가려면 주소를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되겠죠. 그 주소 지금 지정하는 거예요. 자, 저장 위치 지금 선택한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내용창에 한글이라고 폴더가 하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집안에다가 방을 조그맣게 하나 더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이 방 안에다 넣을 거예요. 그럼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내용창에서는 들어갈 때 더블 클릭을 합니다. 들어갈 때 뭐 한다고? 더블 클릭. 여기서는 아까 뭐 했죠? 더블 클릭했나요? 여기서? 클릭하는 거. 그러니까 탐색창에서는 클릭을 하고 내용창에서는 더블 클릭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안에 보면은 우리 저번 주에 만들어 놨던 거 잔뜩 있습니다. 그죠? 자, 요거 써져 있는 거는 무시. 우리는 지금 저장을 하고 있는 중이라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있으면 이상한 거예요. 없는 걸 만드는 중이니까. 그래서 여기 써져 있는 건 무시.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파일 이름에 보면은 돈과 시간을 아껴주는 포토샵 리터칭 기술 제목으로 들어가져 있죠? 자, 우리 이거 바꿀 겁니다. 이름. 뒤에다가 클릭하고 공지로 이름 바꿔주세요. 공지. 공지. 공지 썼나요? 자,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저장 눌러줍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위에 제목 표시줄에 보면 공지라고 써져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위에. 네. 그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D땡땡이라고 써져 있으실 거예요. 그런가요? 네. 자, 그러면 D땡땡은 무슨 뜻이라 그랬죠? USB.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하드의 이름이고요. 이게 USB다. 자, 그리고 D땡땡하고 뭐라고 써져 있냐면 한글이라고도 써져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USB 안에 한글 폴더 안에 저장했다. 요거를 보고 어디에 저장했는지도 판단할 수가 있어요. 사무일을 하려면 기본 소양이에요. 오케이? 네. 자, 그러면은 오른쪽에 큰 X 말고 작은 X 있죠? 요거 눌러서 닫아줄게요. 그럼 기존 거 꺼지고 새 창이 바로 열려요. 자, 글자 크기 13포인트로 바꿔주세요. 글자 크기 13포인트. 신나는 우리 메뉴라고 써져 있는 거를 작성을 하고 뒤에 것처럼 바꿔줄 거예요. 시작. 작성 다 하신 분들은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